보통 사람들이 '마케팅 한다는 사람들 다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업체는 사실 제 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살짝 저의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은 글의 시작에서 이 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정말 내 머릿속에서 이걸 궁금해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내 분야에 오래 있다 보면은 내가 고객이었을 때를 생각을 못 하시고 잊어버리세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를 되도록이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하고 계시는 에디님과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에디님이 어떻게 블로그 대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배워서 실제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블로그 글을 쓰는데 적용시키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디님이 큰 돈과 시간을 써 가지고 얻게 된 정말 귀중한 꿀팁도 살짝 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든 안 하든 분명히 마케팅에서 얻어가시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디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에디님 하시는 일이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네. 블로그 마케팅이 어떤 건가요? 블로그 마케팅은,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라는 매체를 통해 마케팅을 해드리고 있는 직업이고요. 블로그라는 게 사실 개인 블로그를 운영을 통해서 뭐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블로그라는 도구가 좀 상품을 팔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수요들이 있어서 그 블로그 마케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이랑 비슷한 건가요? 체험단이랑은 좀 다르고, 체험단이라는 거는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제공을 받고 그거를 대가로 글을 써주는 분들이고요. 제가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다른 자영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장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병원 원장님을 위주로 자신의 본업을 하시면서 동시에 마케팅 하실 시간이나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마케터의 입장에서 좀 특기를 살려서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마케터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블로그도 좋아하지만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같은 SNS 전반을 다 좋아하는 편인데 에디님은 어떻게 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뭐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도 되게 훌륭하고 좋지만, 자영업자나 아니면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블로그를 가장 기초로 쌓고 나서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남들이 이제 다들 뭐 한다고 해서, 뭐, 뭐 유튜브가 좋다더라, 인스타가 좋다더라, 라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실패하시는 이유가 자신에 대한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고, 좀 기반이 없기 때문인데, 블로그라는 매체는 사실 글을 통해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심이나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어필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해서 블로그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는 제가 마케팅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작은 공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영업을 하시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컸습니다. 뭐, 남들 비위 맞춰 드리고, 아니면은 밤 늦게, 새벽 늦게 들어오시거나, 진짜 싫은 소리, 싫은 소리 들으면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영업을 하신 모습을 보면서, 아, 왜 아버지는 좀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나 이런 강점을 또 뭐,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인맥을 통해서 영업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상품을 팔고 다른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있어서 마케팅이라는 걸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어차피 저도 나중에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갈고 닦고 싶어서 마케터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경력이 쌓이고 더 많은 다른 마케팅을 할 줄 알게 되면 이거를 기반으로 좀 저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서 이걸 블로그 마케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블로그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블로그를 택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하는데 그래도 블로그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블로그가 일단 중요한 이유는 사실 유튜브라는 것도 영상이지만 대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기본이 글인데 그 대본의 소스가 블로그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유튜브나 영상에 대한 워낙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그런 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블로그라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유튜브란 소스로 가져갈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유튜브는 통계적으로 90%의 사용자들은 재미나 유흥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업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분들은 그런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좀 유흥과 재미를 제공하면서 홍보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블로그는 또 검색 기반 플랫폼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검색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를 검색을 하면은 내가 필라테스를 해야 되거나 조금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을 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보다는 블로그가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유튜브는 유흥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유튜브도 대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스는 글에서 와야 된다. 그리고 그 글은 블로그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소스를 가져오기가 쉽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맡고 계시는 업체들이나 홍보를 담당하셨던 업체들은 어떤 좀 작은 동네의 자영업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규모가 큰 기업화된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인가요? 뭐, 제가 맡고 있는 분들이 기업화된 병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인 게, 사실 뭐 1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분들은 마케팅에 쓸 시간을 쓸 여유도 없고, 그렇다고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하려고 했지만, 대행은 안 하시고, 대신에 이제 저의 강의나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1인 사업자분들의 니즈를 시켜드리고 있고, 제가 주로 이제 대행을 하는 대상은, 시간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마케팅에 투자할 예산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블로그 마케팅은 이렇게 글 쓸 줄만 알면 창업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거는 아닌 게, 물론 그 글 쓰는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은 되어야 하지만, 팔리는 글쓰기라고 하죠. 우리도 세일즈나 영업을 할 때 그에 따르는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듯이 글 쓰는 것도 그 고객분들이 그 블로그 글을 보고 너무 이제 홍보성이라고 상업성이라고 생각되지 않게끔 하면서 어필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그 클라이언트의 어느 정도 장점이나 이런 걸 부각을 시켜서 설득이 되게끔 만드는 글쓰기 기술을 알아야 돼서 사실 뭐
창업 비용이 이렇게 막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본 글쓰기 실력과 그런 팔리는 글쓰기 실력을 두 개 다 갖추고 있으셔야지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무자본 창업이지만, 무자본 창업이 될 수는 있지만, 는 있지만 무노력이라던가 무시간 창업은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제 블로그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들의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 상위 노출이에요. 그 상위 노출이 뭐냐면 검색을 하면은 제일 이제 상단에 뜨거나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그게 효과가 있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위 노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검색을 딱 해서 들어갔는데 별 내용이 없거나 이상한 글이 써져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위 노출과 그리고 양질의 글을 함께 가져가야지 효과가 있고 그게 블로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상위 노출이 제일 중요하고 상위 노출만 시켜달라고 하는데, 상위 노출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가장 먼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블로그 체험단을 먼저 가장 원하고요. 블로그 체험단 중에서도 네이버 인플루언서거나 뭔가 방문자 수가 많고 1페이지에 뜨는 거, 예를 들어 제주도 선물 가게라고 치면은 가장 상위에 뜨는 체험단을 쓰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체험단을 쓰는 업체가 있고 또 에디님처럼 브랜드 블로거인 업체가 있을 때 그 업종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음. 건가요? 네.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고관여 상품, 저관여 상품이라고 분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관여 상품이 어떤 거냐면, 좀, 내 고객이 구매를 하기 전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나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예로 들었던 뭐 병원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이나 아니면 뭐 좀 법무법인이나 약간 그런 내가 어떤 법적인 걸 문제를 겪고 있다 하면은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 체험단 이런 것보다는 좀 브랜드 마케팅 대행 상품이 훨씬 적절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맛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작은 상품이나 선물 가게 이런 걸 하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좀 저관여 상품, 내가 구매를 하는데 크게 엄청나게 고민을 하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는 체험단이 훨씬 적절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형사소송 같은 거를 체험단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 작은 선물 가게에 있는 선물을 이제 블로그 대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면은 너무 이제 많은 좀 예를 들어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그런 느낌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관여 상품, 고관여 상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각자의 그 역할과 용도에 맞게 블로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블로그를 써도 효과가 있나요? 대행 업체에 맡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금방 배워서 실제로 본인 직접 쓰셔도 되는 걸까요? 네, 직접 쓰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병원을 하시는데, 1인 병원을 하시는데, 진료 보기도 너무 벅차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잘 되는데, 진료 보기도 벅차서, 예를 들어서 밤 8시, 9시에 끝이 나는데, 이제 그분은 가정도 있고, 뭐, 가족과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그러고 그 시간을 보내면 뭐 11시, 12시인데,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주고 저 같은 분들에게 맡기되
이제 저는 고객분들과 되게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최대한 그 고객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좀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정말 많이 흡수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좀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편이라서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배우셔서 직접 하시면은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배우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쓰는 실력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세일즈를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본업이 있으시면 시간까지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대부분 분들이 몇백만 원 정도씩은 들여가지고 기술을 배운다고 하니까 단기간에 되거나 그러긴 힘든 부분인가 봐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돈도 돈이지만 시간과 노력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말 글을 좀, 뭐라 해야 되지? 글을 진짜 일기는 정말 잘 쓰시고 뭐 하시는데 블로그 글을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블로그 글을 써봐라 라고 하면은 진짜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글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일즈의 글쓰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1년, 2년은 꾸준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투자를 하다 하고 또 본업에도 시간을 쓰고 이렇게 되면은 이도저도 아닌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우리도 뭐 인테리어를 할 때 투자를 하듯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는 네, 그런 게 저는 더 상황에 따라서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단순한 저관여 상품을 파시는 분들보다는 흔히 말하는 사짜 직업들, 네, 그쪽 전문직 분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블로그 대행을 하시면서 그러면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이에요? 힘든 점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게 사실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터라는 직업은 어, 내가 내 사업에 스스로 마케팅을 하면은 뭐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어차피 내 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돈을 받고 고객분들의 마케팅을 해줘서 성과를 내드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이제 마음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이제 성과 상관없이 그냥 뭐 성과 나오든 말든 나는 광고를 집행했으니까 돈은 받았고 광고는 집행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관없이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라서 좀 제 스스로 성과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과를 내드릴지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을 많이 하는 이유도 좀 더 어떻게 더 알아내서 성과를 낼까? 어떻게 이제 이분이 성과를 더 내드리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꼽자고 하면은 진짜 성과 내는 것에 가장 압박을 느끼고 힘듦을 느낍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마케팅 한다는 사람들 다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에디님도 원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잘 알아보고 했지만 그 처음에 가르쳐 준다고 했던 마케팅 한다는 사람도 사기꾼이었었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된 마케터와 사기꾼을 판별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마케팅 업체를 알아보실 때는 한번 그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들어가서 한번 글을 쭉 읽어보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물론 거기도 마케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설득이 잘 되게끔 적어 놓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것은 그 업체의 철학이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고객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지 그런 질이 나쁜 업체를 거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무조건 상위 노출을 보장해드리고, 무조건 매출을 보장을 해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보면서 알겠지만, 무조건 보장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리고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무조건 저는 보장이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고 제가 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계약 해지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주변에도 보면 전화 와서 성과를 바로 올려줄게, 매출을 바로 올려줄게 하는 회사에 거액의 수백만 원 이상의 어떤 몇 달치 돈을 내고 되게 허접한 결과물을 얻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업체들도 그 당시에는 달콤한 말로 정말 신경 써줄 것이고, 뭐 전담으로 해줄 것이고, 다 이렇게 해줄 거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텔레마케팅 하는 업체들의 문제점일까요, 그게?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매출을 무조건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분들은 거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진리가 나오는데 좋은 업체는 사실 제 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조건을 가진 것들이 제 발로 내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그렇게 텔레마케팅 하거나 전화를 돌리는 광고 업체들은 자신의 영업하는 것에 아주 성과를 거의 뭐 한 80% 90%의 영향을 쓰고 나머지 10%를 그 고객들의 마케팅을 하는데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성과라기보다는 퀄리티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마케팅에 대한 퀄리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계약 해지를 하고 이익은 떨어지게 돼요. 근데 또 이제 막 영업 조직이 90%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영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영업하는데 영업하는데 열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안 나와서 영업이익은 떨어지는데 그러자니 영업을 해야 해서 고객들을 다시 또 불러들이고 고객들이 나가고 또 영업에 또 치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케팅에 사실 신경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오게 되는 그런 거죠. 네, 텔레마케팅을 하는 마케팅 업체는 좀 안 하시고, 이제 마케팅 업체가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직접 찾으셔가지고, 나만의 조건을 가지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디님이 주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해 주시는 그 전문직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도 굉장히 깐깐하게 정보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 병원이 맞습니다. 됐든 아니면 법적인 게 됐든 고객들도 그만큼의 눈높이를 가지고 정말 좋은 정보를 찾아볼 것 같은데, 다른 업체들도 다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제주 시내에 성형외과가 5군데가 이렇게 블로그가 떴는데, 그 중에서 꼭 이 성형외과에 가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줄 수가 있나요? 음, 이거는 살짝 저의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은 글의 시작에서 이 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뭐 이렇네요. 라고 하는 것보다
대표님, 원장님이 가지신 그런 역량과 후기들, 그리고 공감 같은 거를 해드리면서 읽을 이유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제가 직접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다른 타 블로그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깊은 정보로 고객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 동시에 고객분들이 이, 이 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좀 상업적으로 티가 나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글의 마지막이나 중간중간에 그 블로그에 있는 다른 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넣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고객분들은 그걸 안 보겠지만 어떤 고객분들은 그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을 그렇게 여러 개 보면 볼수록 늪에 빠지듯이 개미지옥에 빠지듯이 점점 더 설득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구매로 전환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사실 감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마음이 이끌리는 걸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이유를 덧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감성을 자극하는 데는 사실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치면 어 이런 이런 질환에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서 결국에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질환이 가진 가족분들이나 본인께서 그 글을 봐요. 같은 질환에 걸렸으면 당연히 감정이입이 되겠죠? 아,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가 아팠고 힘들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병원에서 나았네? 이걸 보면은, 아, 이 병원 잘하는구나. 이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구매 전환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손이 너무 많이 가기도 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저만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쓰려고 블로그 창을 키면은 그 하얀 창에 무슨 말을 써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에디님이 말씀해 주신 논리적인 글쓰기도 물론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카피라이팅 기술 같은 것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두 번째 감성에 호소하는 글쓰기는 그런 스토리텔링은 정말 아무나 따라하긴 어렵겠네요. 네, 어느 정도 저도 좀 감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분들이 직접 쓸 때 그 정도까지 퀄리티는 못 쓰겠는데 그냥 아무 글이나 써도 되나요? 아,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글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블로그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블로그에 맛집 글이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문성이 필요한, 계속 이제 병원 예를 드는데, 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피부과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과 병원인데 막 맛집이 나오고 어디 여행 갔다 이렇게 나오면은 고객 입장에서 아 근데 정말 피부 잘하는 거 맞아? 진짜 전문성이 있는 거 맞아? 내가 가서 정말 치료를 받고 내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무 글이나 쓰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 분야에 관련된 그 분야를 한정해서는 글을 쓰셔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부과 원장님이 맛집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세일즈나 마케팅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다는 음, 말씀이네요.
근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 원장님께서 맛집을 좋아하시는데 그 맛집을 간 음식점에서 뭐 고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 집의 사장님의 피부가 안 좋았는데 피부과 원장의 관점에서 이 사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피부가 좋아지고 어떤 시술을 받고 어떻게 뭐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설명을 쫙 하는 그런 글이 있다면은 어쨌든 맛집을 주제로 한 글이지만 결국에는 내 전문성을 나타내는 글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좋죠. 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사업체를 경영하지는 않고 있지만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요즘에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브랜드 블로그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어떤 글을 올려야 좋을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상업적인 블로그, 좀 고객들의 구매를 일으켜야 되는 블로그였지만, 그런 식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사실 신경을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하나 가지고 최대한 많은 글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 글이나 사실 쓰셔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내 전문성과 브랜딩을 하려는 틀 안에서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블로그나 구매를 위한 블로그보다는 어느 정도 제약이 없어지고 좀 전문성이 옅어도 됩니다.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전문성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정이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 글을 사실은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일기장처럼 하시면은 그래도 안 돼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재미, 흥미, 공감, 정보 중에 두 가지 정도는 들어가는 게 설득력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재미, 흥미 같은 경우는 좀 블로그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일상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읽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정보는 줄 수 있어야 그게 또 블로그에서도 먹히는 그런 포맷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동과 정보를 주는 거는 정말 블로그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그거를 강점으로 삼고 블로그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다 너무 좋은 방식인데요. 그리고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물어볼게요. 네,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음, 음, 감동이라든가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사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네, 바로 알기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부족한 맞습니다. 인간이라 그런가 네, 바로 네. 알기 어려운데 그런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캐치해내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뭐, 아무리 그 이타적인 사람이라도 그 어릴 때 사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모든 어른들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사장님들께서 글 쓰실 때 자기가 쓴다고 하시는데 그냥 내가 궁금한 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블로그에 쓰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되고요.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저도 어쨌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배어 있어서 그런 걸 타파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의 카페나 고객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의견을 발굴하는 편이긴 해요. 거기서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의견이 활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이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굴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거를 약간 방법론적으로 알려드리자면, 뭐 지식인을 참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분야의 유튜브 댓글을 참고한다든지를 보면은 거기에 질문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갖다 쓰시면은 됩니다, 블로그에. 정말 그게 고객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정말 내 머릿속에서 아, 이걸 궁금해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내 분야에 오래 있다 보면은 내가 고객이었을 때를 생각을 못 하시고 잊어버리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뭘 궁금해하는지를 계속 봐야지 그게 어느 정도 없어지고 진짜 고객의 관점에서 궁금해한 거를 하시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꿀팁이네요. 저도 꼭 그런 카페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지식인 같은 거를 꼭 활용을 해 봐야겠어요. 제 네, 머릿속에서 한두 가지 떠오르기도 힘든 거를 그런 커뮤니티를 활용하면은 10개 20 개의 글감을 쫙 뽑아낼 네, 수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생각지 못했던 거를 할 때가 정말 많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를 되도록이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또한 마케팅을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으로서 꼭 마음에 새겨 둬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브랜드 블로그를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행을 맡기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업주분들한테 좀 조언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조언을 해드릴 그런 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마케팅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도구라는 의미는 본질이 아니고, 본체가 아니라는 의미죠. 저도 사실 이 마케팅을 배우고 마케팅 대행사를 하는 이유가 제 사업을 위해서, 제 사업을 나중에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였듯이, 사실 마케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본업의 본질이 부족하시거나 본업에 어느 정도 기반이 쌓이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에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마케팅은 휘발유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어느 정도 촛불, 정말 작은 불씨라고 하면은 이 마케팅을 통해서 정말 불기둥을 만들거나 산불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본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본질이 완성되신 분들은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정말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케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브랜드 블로그 운영에 대한 꿀팁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자꾸 귀찮게 하면서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